근데 그쪽에 뭐가 있길래 그 큰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니 갑자기 걱정도 되고 나중에 그거도 어떻게 팔고 나오려고 하냐고. 못 팔아. 그냥 계속 벌면 되지. 네. 이제 저한테 오늘 카톡이 오셨어요. 저 모텔 계약합니다. 가계합금을 쌌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텔이. 이제 그때 마침 잘 했다고 잘 사셨다고 카톡을 보니까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 이분이 또 한국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외도민도 하시고 경매도 하시고 결국 모텔까지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그 과정이 재밌고 또 공유해드리면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선지맘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호치민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에어비앤비든 경매든 뭐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베트남에 계시면서 저를 알게 되신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뭔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싶진 않았고 이제 애들 학원비라도 좀 보태고 싶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뭐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던 중에 당근자판기님 그 무료 강의 듣고 꽤 오랫동안 들었어요. 한번 계속 관찰하셨군요. 네. 이 여자가 뭐라고 떠드는지.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베트남에 사시는데 심지어 경매 단타를 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물건을 하셨죠? 대전이요. 대전에 있는 물건을 얼마에 낙찰받으셨죠? 113원인가? 8,800에 낙찰 받으셔서 네.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1억 350이요. 그래서 지금 기억 남는 게 베트남에 사시니까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 전화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을 썼죠. 카톡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오. 카톡 전화로도 해보고 문자를 먼저 보내서 제가 상황이 이러하니까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연락드리기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경매 배우시고 원사이클을 돌려서 매도까지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할만하다. 이거 괜찮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외도민을 하세요. 네. 제가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같이 매물을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국으로 왔고 우리 선지맘님은 베트남에 계시니까 베트남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 에어비앤비 강의를 들으시고 베트남에서도 시작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외도민을 시작하셨어요. 거의 동시에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베트남에선 공항 근처에서 지금 작은 건물 임대해서 전체 통으로 임대를 네. 해서 1층에는 네일샵 들어가 있고요. 네. 방 8개 하고 를 있어요. 통임대로.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수익률이 좋아요? 베트남의 수익률이 좋아요? 솔직하게.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돈을 더 번다. 한국이 더 포텐셜이 높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베트남 그 통임대에서는 매출이 네. 얼마나 나와요? 400에서 400 좀 넘어요. 400만 원 정도. 근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300만 원. 베트남이 싸지가 않네요? 제가 있는 건물이 컨디션이 좀 엘리베이터도 괜찮아요. 막 네, 있고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남아야 한 100만 원 안짝저짝 남겠네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거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잘 나올 때는 600까지 600만 원이요? 투룸에서? 네. 그리고 월세는 한 어느 정도 돼요? 40만 원이요. 그러면 청소비랑 다 뺀다고 하더라도 순수익이 뭐 200에서 한 300 정도 갭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그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도민이라는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전입을 여러 개 못하니까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한 개밖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선 개수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에 딱 갇혀서 외국을 자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 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조금 더 포텐셜이 있다. 객단가도 좀 한국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근 최근에 엄청난 걸 또 하셨습니다. 뭘 하셨죠? 모텔을 모텔을 매수하셨습니다. 네. 그 김해에 있는 12개실 관광 호스텔 업으로 거의 신축에 해당하는 물건을 에쿼티 5억으로 들어가셨고 성수기 기준 뭐 1억까지 매출이 나오고 비수기한 한 8천까지 매출이 나오는 이미 세팅이 다 완료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과 동시에 잔금 치시고 바로 운영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멀리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월순 수익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000에서 1500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진짜 충분하죠. 왜냐면 우리가 5억
5억 에쿼티로 하시는 건데 5억을 통장에 넣어놓는다고 했을 때 1,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그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 모텔에다 넣어놓음으로써 뭐 성수기 때 제가 봤을 때 2,5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엄청 대단한 투자인 거죠. 베트남에 있으면서 거의 상주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 세팅이 다 돼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다 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는 거라서 사실 따로 공사를 하거나 직원을 구하거나 하는 부분이 다 없게 되는 부분이라서 매수만 하실 뿐이지 사실 신경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 사시는 우리 선지맘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물건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매입까지 가신 거예요? 우선 살아야겠고 먹고 살아야 됐고 이렇게 절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저는 큰맘 먹고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묻혀버리면 네. 근데 모텔 강의 들을 때 네. 어땠어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던 물건들이 이게 직접 가서 한번 또 봐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죠, 모텔로. 그럼 경매 낙찰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제 직접 가서 협상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경매 말고 일반 일반도 매매로 한번 해봐야겠다. 같이 다 알아보자 해서 음. 두루두루 다 알아보다가 보니까 방법이 생겼어요. 이제 저한테 오늘 카톡이 오셨어요. 저 모텔 계약합니다. 가계약금을 쌌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텔이.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잘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처음으로 칭찬받았다고. 네, 다 맞아요. 걱정하고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잘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놀랬다고. 안심이 갑자기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처음에, 물건을 잘 사셨어요. 네. 그쪽에 무슨 연고가 있냐. 그치, 그치. 그래서 아니 연고 없는데요. 근데 그쪽에 뭐가 있길래 그 큰 돈을 거기다 오. 투자를 하니 갑자기 걱정도 되고 나중에 그거도 어떻게 팔고 나오려고 하냐고. 왜 팔아? 그냥 계속 팔면 되지. 네.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라는 걱정이 막 됐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잘 했다고 잘 사셨다고 그 카톡을 보니까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좀 됐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조언을 들으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의 조언만 듣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해봤는가? 안 해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어쨌든 운영을 해봤고 제가 이제 주소를 주셔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 말을 듣고 안심하셔도 되죠. 당근 저를 만나셔서 어떤 게 바뀌신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 만난 다음에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 거를 뭔가 해보니까 성공의 경험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부도 직업이긴 한데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가다가 이제 뭔가를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예전에 내가 어땠었구나라는 하나하나 성취를 해가면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이게 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게 되게 무서워요. 부모가 바뀌면 바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예전에는 가족 그림을 그리면 엄마는 뭔가를 계속 이제 주방에서 만드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예. 사람. 지금은 이제 책을 보거나 오.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군요. 네, 바뀌었고 아이들도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엄마 공부한다 얘기하면 시끄럽다가도 조용하게 좀 차분하게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선지맘님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다만 아이 키우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뭐 경매도 듣고 어쩌다가 이제 외도민도 듣고 에어비앤비도 한번 해보면서 원래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을 찾은 기분? 네. 그리고 이제 모텔 건물주까지 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 모텔을 하려고 경매를 잠시 쉬었어요. 아파트 네. 경매 단타. 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돈 좀 모아서 네. 다시 단타를, 경매 네. 시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데 좀 더 서포트를 해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분야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삶이 좀 팍팍해서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참았다 나중에 해줄게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근 오늘은 선지맘님을 만나서 원래 저희가 이번에 모텔 매수하셔서 컨설팅 해드릴게요, 미팅 할게요 라고 해서 오늘 만난 거였는데, 사실 한국에 살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사시면서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경매도 하시고 베트남에도 하나 한국에도 하나 에어비앤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부산 김해 쪽에 되게 큰 32객실짜리 모텔을 매수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 내용을 공유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6년도 새로 시작하는 지금 거를 만들어서 나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2월달에 잔금 치시고도 만약에 힘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